안녕하세요. 2021년 국어국문학과 학술대에 참가한 팀 윌러의 발표자 이진희입니다. 저희는 유언서라는 문학을 통해서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별이 되기 전 어스름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문학의 자아성찰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에 대한 연구와 현재 힐링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여자의 유언서 작성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그리고 오늘날 힐링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진행한 유언서 프로젝트 별이 되기 전 어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과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의 연구 개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출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노력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그리고 타인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평소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웰다잉, 즉 편안한 죽음에 관해 연구를 했던 모리 교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거울로서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잘 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잘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의미 있는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서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감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치 않는 것은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편식을 하듯 어른들도 본인의 삶 속에서 즐거운 모습만 들여다볼 뿐 죽음과 같이 삶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서사 그리고 작품서사, 마지막으로 현재 유행하는 힐링 에세이,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진행한 유언서 프로젝트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글을 적어보고 삶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서사란 무엇일까요? 자기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문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 작품의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의 마음에 깊이 깃들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의 이야기 혹은 개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자기서사의 특징은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경험과의 관련성입니다. 자기서사가 우리의 실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의를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자기서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내면에서 형상화된 문학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해도 자기서사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적 진술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 즉 허상의 이야기가 자기서사를 구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변화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기서사 또한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자기서사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서사가 우리와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서사로 인한 개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서사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가치관 또는 사상과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 혹은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의 자기서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사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서사 역시도 이와 같은 관련성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회복 과정은 모두 다르기에 우리는 자기서사를 통해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향성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서사는 인간관계 외에도 다양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개인을 이해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품서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품서사는 문학작품에서 줄거리의 개념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구조화되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형상화된 서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문학의 사전적 개념이기도 한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한 예술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서사의 특징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품서사의 첫 번째 특징은 작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를 우선시하거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작품서사의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는 작품이 수용되는 현실 속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치료와의 관련성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문학작품이 종교적 병전 혹은 의학적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문학치료학에서 규정하는 작품서사나 자기서사는 서로 유사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작품과 인생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구조나 체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서사와 작품서사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체계가 변하게 되면 개인의 행동에 대한 깨달음 또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서사의 특징은 감동과 위로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는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들만으로는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 요소들이 독자들의 정서적 자극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변화로 이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에 대한 개념을 살피며 문학이 사람들에게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맥락을 갖춘 하나의 서사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학을 선호하고 즐겨보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힐링 캠프, 힐링 투어, 힐링 산책, 말 그대로 힐링 열풍입니다. 힐링이란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힐링,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감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면서 정신적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책을 통해 위로받고 스스로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화면과 같이 최근 몇 개월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힐링 에세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서사, 작품서사, 그리고 힐링 에세이까지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종적인 방향성은 윤택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다양한 글쓰기의 장르 중 유언서를 선택해서 작품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상상해보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한 대학교의 교양 수업으로 유서 쓰기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유언서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과는 달리 연구 결과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유언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유언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한 후 소감과 나이 성별과 같은 정보들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달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언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과 같이 책으로 시작해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면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은 10대 유언서의 예시를 사진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 앞서 참여자가 작성해준 설문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째, 자아 존중감 향상. 둘째, 치료 효과. 셋째, 자아 정체성 탐색입니다. 유언서 작성을 통해서 평소 자신이 놓치기 쉬웠던 감정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고 자신감을 증대시켰으며 자아 존중감 또한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서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평온함,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내면서 평온함과 안정을 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그리고 힐링 에세이까지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문학의 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유언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유언서라는 문학이 삶에 대한 재구성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죽음을 소재로 한 많은 문학작품을 접하며 느낀 점은 타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지만 자신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느낀 아쉬움을 본 연구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유언서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판되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본 연구와 거리가 멀다고 보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이 유언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과 유언서라는 소재는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소재이기에 문학작품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문학의 기능을 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언서라는 문학을 통한 삶의 재구성, 유언서 프로젝트인 별이 되기 전 어스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